자, 우리 페이지 15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고 오늘 할 핵심 주제는 뭐냐? 남북 전쟁입니다. 이 남북 전쟁은 어디 남북 전쟁을 이야기해 지금?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 정리상으로는 6번째 미국의 남북 전쟁과 발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인 미국의 남북 전쟁 들어가 보면 일단 전쟁,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시작할 때 뭘 제일 먼저 알아야 될까? 이거 왜 일어나는지 또? 뭐 왜 일어나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누구랑 싸우는지 이런 것들 알면 되잖아. 근데 일단 먼저 시험에는 연도를 잘 내진 않지만 그 연도가 어디쯤인지 알아야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1년 4월부터 1865년 4월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 시기 자체, 연도 자체를 내가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잘 내진 않습니다.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시기와 관련 있는 것들, 역사적 순서 또는 역사적 영향, 연계가 되어지는 무슨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를 알았고요. 누구랑 싸운 거야? 그렇죠. 우리가 대놓고 남북 전쟁이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남부와 미국의 북부, 미국의 북부와 미국의 남부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미국 북부와 남부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친구끼리 싸웠어. 친구끼리 싸웠으면 뭐가 궁금하니? 왜 싸웠는지가 궁금하지? 얘네들은 왜 싸웠을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의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뭔가가 달랐으니 싸웠을 겁니다. 북부와 남부 뭔가가 달랐을 텐데 그 두 개가 뭐냐 하면 사회 경제적 구조의 차이입니다. 즉 미국 북부와 남부의 사회 경제적 구조 차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회와 경제 이게 뭐냐? 사회적 경제적 구조의 차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차이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표로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참고하세요. 노예제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경제적인 건 뭐냐 하면 공업이냐 농업이냐, 즉 공업 기반이냐 농업 기반이냐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런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북부가 여기 있고요. 남부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산업이 발달했는가 먼저 보시면 북부에 발달한 산업은 공업입니다. 남부는 무슨 산업이 발달했을까? 그죠? 여기 아까 써드렸죠?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농업 중에서 어떤 농업이었을까? 어떤 농작물을 키웠을까? 뭐 담배도 키웠고요. 대표적인 게 밀, 소음, 면화를 만들기 위한 목화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어. 본 적 있습니까? 꼭 노예 12년이 아니더라도 미국 노예제도와 관련된 또는 미국의 이런 농장과 관련된 이 시기 농장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저택이 있고요. 그 밑에 노예들이 있죠. 그 노예들이 맨날 무슨 일을 해? 뭔가를 따고 있죠. 그래서 그 따는 게 뭐냐? 이 목화입니다. 이 목화는 이제 면화, 즉 면을 만드는 거에 사용되고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수출이 돼?
영국으로 수출이 된단 말이야. 영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수출하려면 이 물건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보다 훨씬 더 가격 경쟁력 또는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있으려면 세금을 내는 게 좋아, 안 내는 게 좋아?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죠. 반면에 공장 입장에서는요,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훨씬 더 품질이 좋단 말이야. 그럼 세금을 매기는 게 좋을까, 안 매기는 게 좋을까? 세금을 매겨서 이것들을 비싸게 만들어야 내가 만든 물건들, 즉 미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무역 정책의 차이가 납니다. 관세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북부에는요,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추구해요. 잘못 썼습니다. 보호무역을 추구합니다. 여기는요, 자유무역을 추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북부에서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북부에서 공업이 발달했냐면 이 당시 5대5 연안, 대표적으로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 철광석이 발견되면서 그곳이 개발되면서 공업도시들이 발달하게 돼요. 공업도시들. 반면에 남부에서는요, 넓은 평야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구조적인 차이 따라오셨죠?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 어디다 팔아? 영국에서는 사주겠습니까? 이 조잡한 물건들 사주겠습니까? 수준 떨어진 물건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국 내, 즉 미국 내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미국 내에다 판매를 해요. 물론 영국에다가도 판매를 하지만 자기 나라에도 판매하는 비중이 매우 높단 말이야. 이 목화 어디다 판매합니까? 영국에다 판매를 하죠. 세금은 북부에서는 보호무역, 즉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게 좋고요. 반면에 남부에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야. 여러분 눈빛 보니까 관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깐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관세라는 게 뭐냐? 이 이거 경계입니다. 경계를 넘어올 때, 물건이 내려올 때, 넘어올 때 내는 세금이야. 관세는 경계를 넘어올 때 내는 세금. 그럼 이 경계는 우리가 뭘까? 국가로 보면? 그렇죠. 국경이야, 국경. 영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세, 즉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이 세금이 많이 매겨야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비싸져서 여기서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영국이 호구는 아니잖아. 자기들 나라의 물건을 비싸게 세금을 매기는데 반대로 들어가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도 관세를 안 매길까? 보복적으로 매기겠죠. 야, 우리 거는 비싸게 세금 매겨. 그 세금 누가 가져가는 거야? 여기 넘어올 때 세금 누가 가져가? 여기로 넘어갈 때 세금 누가 가져가? 영국 가져가지. 그러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관세를 매우 비싸게 매겨가지고 여기에서 물건이 안 팔리게 만듭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나라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무역이야. 자유무역은 그런 거 없이 우리 자유롭게, 이런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롭게 물건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하는 거야. 즉 미국에서 들어올 때 관세를 많이 매기면 영국에 들어가는 관세도 많이 매기는 보복 조치가 취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반대했던 거지, 남부 입장에서는. 이해되십니까? 조금 떨어지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관세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관세를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제 WTO, 이제 자유무역 기구고요. FTA라는 게 있어요. FTA, 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는 겁니다.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 물건을 왔다 갔다 하자. 즉 관세를 매기지 말자. 또는 관세를 매기더라도 매우 낮게 매기자, 이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가 여러 군데 있지만 1호가 있습니다. 1호. 아닙니다. 칠레입니다. 칠레와 우리나라 FTA 1호고요. FTA가 맺어지고 나서 그 뒤로 우리나라의 삶이 조금 바뀌었죠. 우리나라에 이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칠레산 포도들이 싸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의 삶에 더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담배. 와인. 그 전에는 와인이 매우 비싼 거였어. 근데 칠레산 와인이 들어오면서 10,000원짜리 와인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즉 관세가 없어지면 많은 것들이 바뀌죠. 하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산업들이 망가지거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서로에게 윈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하나가 손해가 올 수 있으니까 무역 정책을 서로 간에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해. 진짜는 요거야. 진짜는 노예제도야.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남부에서는요? 찬성하는 거야. 노예제도를 북부에서 반대했던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생각이 달라져요. 이 당시 영향을 미쳤던 사상들이 있었죠. 머릿속에 빛이 팍, 그렇지, 계몽사상. 거기에 되면 이성을 중시하고요,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다가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천부의 인권을 이야기하잖아. 인간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난 백인이고요, 쟤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친구들이 노예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내 도덕적이라든지 내 생각과 너무나 달라지게 되는 거지. 1번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공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 생산이라 부르죠. 그 생산된 물건이 어떻게 돼야 돼? 소비가 돼야지. 이 소비가 돼서 다시 생산으로 돌아가고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내가 이 분필 홀더 100만 개를 만들었는데 12개 팔렸어요. 난 어떻게 돼? 망한 거지. 100만 개가 다 팔려야 150만 개, 200만 개를 만들고 점점 더 규모를 커져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다 노예야. 노예가 너무 많아. 이 물건 누가 사줘? 사줄 사람이 없잖아. 즉 북부에서 필요한 것들은 뭐냐? 노동자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요, 임금을 받아갈 수 있는 근로자,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물건을 사주잖아. 노예들은 물건을 사줄 수가 없잖아.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남부는 나쁜 사람들이라서 노예제도를 찬성했을까?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부에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허벌판에 농자를 짓고 있습니다. 이 당시 노예는 노예 산업이라 불릴 만큼 매우 활성화돼 있었어. 노예가 쌌을까? 비싸.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노예를 이제 데리고 오는데 매우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노동력, 이 노예가 제공하는 노동력으로 목화를 재배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이 노예 자체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내 재산의 큰 부분이 차지하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 보통 한 가족의 가장 큰 재산이 뭐야? 집이죠. 집.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집을 샀어. 얼마짜리 샀을까? 3억짜리 집을 샀어. 3억짜리 집을 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턱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집은 모두 다 국가에서 임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다 내놓으십시오. 혹 뺏어가. 너가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고 30년 모아서 샀는데 그거 혹 뺏어가. 괜찮아? 아니요. 눈 돌아갈 것 같아.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노예제도를 폐지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큰 재산 가치가 혹 날아가 버리는 거야. 참을 수 있어? 아니요. 노예제 폐지해? 아니면 유지해? 남부 입장에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자기들의 산업을 유지하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셔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뭐에 당선된 거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이때가 참고하십시오. 1860년대입니다. 두 번째로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의 7개 주가 탈퇴를 합니다. 어디에서 탈퇴? 그죠.
처음에 7개 주가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총 11개의 주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연방에서 탈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연방에서 탈퇴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 사람들은 남부연합을 결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남북전쟁이 발발이 되는데, 이게 1861년도야.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남부가 이제 자기들이 연방을 탈퇴하고요. 자기 영토 안에 이제 섬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안에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북부의 링컨을 따르는 거야. 즉, 내 땅에 있는 군인들이 저 위쪽 북부군을 따른다. 남부 입장에서 그 사람들 가만히 뒀을까? 아니죠.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니까 그곳을 폭격을 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섬터 요새라는 겁니다. 섬터 요새, 인공섬이야. 그곳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합니다. 초반엔 누가 유리했을까? 남부가 초반엔 우세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남부 쪽으로 진격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남부가 인구가 훨씬 더 적었어요, 북부보다. 왜 인구가 더 적었을까? 잘 생각해봐.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지. 이민을 많이 왔어. 공업이 발달한 북부로 갈래요? 농사로 지으러 남부로 갈래요? 공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주 오면 다 어디로 가? 북부로 가니까 북부 인구가 훨씬 더 많았어.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북부가 훨씬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게릴라전 같은, 즉 자기들로 끌어들여서 소규모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을 통해서 남부가 우세하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오케이? 전쟁이 발발했고요. 네 번째로 매우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게 1862년도입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우세하게 가져가냐? 북부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 전투에서. 이 전투가 이 평야에서 완전히 전면전을 붙은 거야. 전면전을 붙어가지고요. 남부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일단 군인 수도 북부가 더 많았어. 평야에서 완전히 전면전하고요. 단 며칠 만에 사상자 약 5만 명 정도를 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거나 다쳤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게티즈버그 전투 후에 링컨이 이 지역에 와서 게티즈버그 연설이라는 걸 해요. 이 연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연설이야. 국민을 위한 그 내용이 들어간 연설을 이 게티즈버그에서 와서 게티즈버그 연설을 합니다. 오케이? 완전히 북부 쪽으로 승기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요. (1863년도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가 항복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즉 미국 내전이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전쟁이 끝이 났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북부가 이겼고요. 북부가 이겼으니 노예가 어떻게 돼? 이제 제도가 폐지되고요. 미국이 다시 통일이 됐다. 이게 결과입니다. 남북전쟁 처음부터 한번 더 심플하게 다시 볼게요. 1861년도부터 1865년도 약 4년간 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남북전쟁. 미국 북부와 남부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북부와 남부의 사회 경제의 구조 차이 때문에. 이 구조 차이가 뭐냐? 노예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리고 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표로 보시면 북부는 공업이 발달했고요. 남부는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북부에 발달한 공업은 미국 내부의 소비 시장을 두고 있고요. 남부가 발달한 농업은 영국을 소비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정책을, 즉 관세 정책을 달리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북부는 보호무역을 추구했고요. 남부는 자유무역을 추구했습니다. 그에
더 큰 이유로는 노예제도를 반대했냐 찬성했냐인데 이 노예제도를 북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 도덕적인 차이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두 번째, 소비자, 즉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1860년 링컨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 이제 남부가 바로 연방에서 탈퇴를 하고 남부 연합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섬터 요새를 포격하면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매우 큰 전투였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의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남부가 몰락하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이 통일됐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 남은 거 하나밖에 못 있어. 뭐만 보면 돼? 미국의 발전만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미국의 발전. 미국의 발전은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영토가 확장돼요. 즉 서부 개척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는 지도 보시면 미국이 점점 확장되는 걸 보고 있어요. 미국이 땅을 받거나 땅을 사오거나 땅을 빼앗거나 하는 형태로 지금의 미국의 대륙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들 공업에는 크게 중공업과 경공업 이 두 개로 일단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경공업은 뭐냐?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거야. 뭐 의류라든지 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경공업이라고 하고요. 중공업은 무거운 것,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운 걸 만드는 공업을 우리는 중공업이라고 불러요. 뭐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는 중공업이라고 부릅니다. 왜 중공업이 발달했냐 하면 전쟁 중에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중공업이 발달을 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이민 정책을 펴니다.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펴니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 인구가 증가하면 이 사람들이 뭐해? 그지,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야. 자, 봅시다. 이 이민과 이 노동력 잘 보시면 미국에 떠나갔던 사람들, 미국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 시기에 뭘 꿈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요. 매우 도전적이고요. 매우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가서 부양을 받거나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뭐 하러 가는 거야? 이 일에서 내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도전정신을 갖고 일을 하겠지. 노동력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요. 왜? 아까 보호무역 왜 관세를 세게 먹여? 자국이 사람을 보호하고 굳이 자국, 산업, 보호.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대륙 횡단철도를 만들어집니다.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이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가 미국이죠? 여기가 대서양, 여기가 태평양입니다.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여기에 매우 많은 철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주 가느다란 실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대륙 횡단 철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횡단이란 말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가로로 하는 걸 우리는 횡, 세로로 하는 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우리가 가로지르는 도로를 우리는 횡단보도라는 거지. 즉 횡으로 단절, 횡으로 잘은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야. 횡단보도 뜻 알겠죠? 그러면
횡으로 하는 거를 횡으로 자르면 횡, 횡으로 가로지르는 걸 횡, 단, 세로로 가로지르는 거를 종, 단 이야기예요. 즉 동서로 가로지르는 거 이거 뭐라 불러? 횡단. 그래서 기차니까 열차. 그래서 횡단 철도를 개통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횡단 철도의 개통이 엄청난 의미인데 미국은 어디서 시작했니? 아메리카 어디서 시작해서 개발이? 동부에서 시작이 됐죠? 동부에서만 놀다가 이 서부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거야. 서로 간의 교통, 즉 상호 간의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훨씬 더 쉽게, 과거보다. 거기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 대서양과 태평양을 둘 다 가질 수 있다.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수업 끝!